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형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치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103명, 그중에서 국내 감염이 85명입니다. 현 수도권 상황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도에서 지난달 24일이라 하면 이라크 교민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이 상황, 서울 수도권의 이 상황은 사실은 이태원발, 즉 5월 초 이후에 이태원발이 나왔을 때 상황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 있기는 했었어요. 즉 환자 수는 50명을 간 넘어가긴 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으로 깜깜이 환자가 13.4%로 급증했었거든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교회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롯데리아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다 감염원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생은 지금 현재 100명 많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빨리 통제를 해서 잘 잡으면은 또 지난번에 이태원발처럼 잡을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통제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롯데리아나 이런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특정 다수가 많은 접촉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을 방역당국에서 통제하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뭐 롯데리아만 해도 실제로 신용카드라든지 혹은 CCTV라든지 이것만 갖고서도 안 되는 이유가 롯데리아에 그냥 방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시장인 경우에 지금 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이 이태원발이라든지 또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같이 실제로 접촉을 했든 안 했든 그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단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자기는 그 근처에 실제 너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은 이 진단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방역당국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했고요. 5월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13.4%가 된다라는 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을 넘어선 수치고 그리고 그 일일 지역 확진자 발생 수 역시도 2단계 거리두기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수치를 보면 또 굉장히 또 훨씬 월등하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50명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숫자고요. 또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가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정도 숫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선제적으로라도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2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2단계 상향으로 검토하는데 그 넘어가는 전환의 기준은 사실 2주간의 통계치, 평균치인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오늘과 같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게 내일도 또 유지가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된다면은 2주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방역이라는 건 항상 급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추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상향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 깜깜이 환자가 13.4%로 늘어난 것이 6%부터 시작해서 아주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 확진되는 환자들이 이태원발하고 다른 것이 이태원인 경우에서는 그 이태원 지역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서 고향부터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 학교들, 요양병원들 여러 군데서 계속 나오는데 전부 롯데리아만 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되어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나온 이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2단계 상향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고 잠시 후 11시에 중대본의 결과 브리핑에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사례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제일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지금 일단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교회발에서 밤사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11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통계는 반영이 안 됐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좀 봐야 되고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도 5명이 신규 확진이 된 사례. 이 사례는 오늘 통계에 포함이 돼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종교 모임이 주말인데다가 곳곳에서 있을 거고 내일 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광복절 집회도 지금 하겠다라고 뭐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요. 주말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회발로 나온 것이 전부 소규모 모임 개척교회 그랬었는데 지금 이 정광훈 목사 이 교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소규모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예. 또 소규모 모임에서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예배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15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적어도 10,000명 이상 몇몇 명이 모이는 이 대규모 집회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예. 특히 내일부터 사흘 연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일이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집회들 또는 교회에도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것이 좋지. 대면 예배 자체도 이번 주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임시적으로 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네. 모든 국민들 지금 이번 연휴 뭐 잘 보내시면 좋겠지만 역시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시되 웬만한 여행들은 다 좀 캔슬하시고 지금 이번 주일만이라도 좀 엄중하게 자숙하시면은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번 주일이 잘못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일부터는 이 통제 불가능한 계속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이게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좀 안심되는 부분들은 서울 수도권에서만 잘 잡으면은 지금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퍼지는 이 그러니까요. 상황만 잘 잡으면은 예.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긴 장마가 끝나고 지금부터 휴가 가려고 들떠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런 엄중한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서울 수도권하고 지금 부산의 일부 정도가 좀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사실 2단계로 올린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또 계획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머문다고 해도 휴식을 하면서 뭔가 야외 간단히 또 외식을 하러 나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좀 경각심을 갖고 시간을 보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앞서서 여러 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롯데리아 관련 확진자 현재까지 11명 확진됐는데 롯데리아 측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그 대응이 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이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이 6일 날 모임을 해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돼서 뭐 11일 날, 12일 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증상 감염인 사람이 있었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 다음에 초기 대응이 문제죠. 그러면 이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8개의 점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접촉했던 그 동료 직원들은 분명히 밀접 접촉이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빨리 내가 감염됐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만 다른 사람하고 접촉도 안 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진단검사도 하고 할 텐데 이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장 부분들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5, 6일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빨리 해야 N차 감염이 막아질 텐데 실제로 그게 늦어져서 예. 결국은 그 매장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 방역한다고 문을 닫았을 때도 내부 시설 점검 때문에 그 문을 닫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며칠 날 발생을 해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다 조심을 하기 그쵸. 때문에 확산이 어느 정도 예. 막아질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예. 지금 물류센터였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게 쿠팡물류센터도 처음에 빨리 알려주질 않고 또 다른 데로 막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방역을 방해를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 책임자들 특히 점장이라든지 그 위에 관리자들이 이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지 아주 조그마한 미스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예.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엄중한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게 2주 동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11명 중에는 그러니까 그 모임, 그 점주 모임 외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예. 지금 곤란한 부분이 지금 6일 날 모임을 했는데 11일 날까지 5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감염된 거를 모르고서 전부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접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2주가 지나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엄중한 데다가
또 롯데리아라는 이 불특정 다수가 계속 그러니까요. 매일 방문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접촉이 있었는지 또 그 안에서 접촉했던 직원들은 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일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전체적인 상황이 수습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접촉했고 동선이 겹치면은 또 증상이 뭔가 나타나면은 일단 진단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태원 전 지역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소규모로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특히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장, 학교, 롯데리아 뭐 여러 부분들에서 예. 산발적으로 많은 수가 발생을 하고 드디어 오늘 100명이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김포에 있는 한 마스크 포장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포장했던 마스크를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물론 폐기를 해야죠. 뭐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런 물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살균 방법들이 있어요. 예. 뭐 UV 자외선을 쏘인다고 그러면 표면은 다 살균이 되는 것이고요. 이오 가스라고 그래서 가스로도 살균할 수 있고 감마레이라고 그래갖고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균을 하는 것보다 일단 그 배치, 그때 만든 물건들은 일단 폐기를 하고 환경을 다 소독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좋지. 실제 그 마스크 한 장의 가격 그다지 큰 돈 아니거든요. 혹시 모를 오염 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유통 물량은 없는 거잖아요. 유통 물량은 없고 거기에 예. 이제 재고로 접촉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감염 위험성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예. 살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싸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유통 전에 보관 단계에서 잡은 건데 방역 당국이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빨리 추적해서 이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유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좀 좋게 작용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환자들이 발생했고 포장지에 표면에 묻어 있었다 그러면은 상당 시간 살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감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감을 찾아냈다는 면에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기계공고 학생 3명도 확진됐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저께 한 명이 확진되고 나서 어제 2명이 추가된 건데 이게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더 추가 확산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숙사라 하면 같이 숙식을 하고 하루 종일 결국은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주변에 자기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안에서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식사하는 시간도 또 지금 굉장히 그 가림막이라든지 많이 해놓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공통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숙사 안에서의 감염은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숙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다들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화장실 문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배 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바로 살균 소독을 하고 또 환기를 잘 시켜서 더 이상의 감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요. 용인에서도 고교생 사례가 나온 바가 있고 또 울산에서도 중학생 확진자가 1명 나왔고 그래서 2학기 전면 등교, 뭐 오늘 확진 현황도 그렇고요. 전면 등교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은 좀 멈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울산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 내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인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내 등교도 했었기 때문에 교내에서의 더 이상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과연 학생들이 감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즉 자유스러워지게 되면은 PC방, 노래방, 뭐 오락실 어디든지 많이 다닐 텐데 이때 만약에 감염이 조용한 전파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이 10대들 또는 이 학생들,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로 있다가 만약에 2학기에
전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등교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고3만 전면 등교를 시킨다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넓은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등교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3은 전면 등교를 시키되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 첫째, 둘째 주 정도는 고3만 등교를 하고 나머지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환자 발생 상황이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의 그 감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환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학기 동안 등교를 했지만 큰 무리는 없이 됐지만 지금 2학기는 또 가을이 되면서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행성 질병들이 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등교 계약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학기가 사실은 지금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2학기 딱 시기가 가을이잖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9월이 시작되면서 역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9월은 사실은 9월 초라는 것은 날씨는 여름 날씨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다 모여서 접촉점이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방역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용한 전파이거든요. 예. 젊은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확산된 다음에 집에 가서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선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첫째, 둘째 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주라고 봅니다. 예. 패스트푸드점, 시장, 교회, 커피숍, 학교, 뭐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동하는 영역에서 다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백신인데 러시아에서는 백신 물질, 뭐 백신 개발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상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백신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러시아의 백신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예.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은 안전성의 문제인데 그거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임상 1상 2상의 데이터도 알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승인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성공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백신이 두 가지 DNA 백신이 있고요. 한 네. 가지 항원을 이용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넥신의 그 DNA 백신은 1상, 2상 승인을 받았고요. 네. 나머지 거는 전임상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임상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가 지나면 전임상 다 끝나고 나면은 내년 중에서는 임상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좀 늦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해 가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많다고 해도 지금 1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3상을 하는데 뭐 3만 명씩 하는데 실제로 감염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효과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어 효과를.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3상 실험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예. 일단은 외국에서 개발되는 것들을 잘 관찰해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효과가 확인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히 개발해 간다면은 큰 문제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나온 지역 발생 85명은 3월 말 이후로 최다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후로 가장 많은 거고요. 이태원 클럽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긴 합니다만 예, 하루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대한의사협회 파업일 오늘이지 않습니까? 개원위의 4분의 1 정도가 휴업에 들어갈 것 같고 휴가 처림을 감안했을 때는 휴진율은 좀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파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뭐 네. 하루 그 20몇 % 정도 개원이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또 이 임상에 있어서도 전공이라든지 전임의가 일부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일단 이것이 장기화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 당국하고 의사협회하고 둘 다 뭐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대생을 늘린다는 부분이 숫자로만 늘린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고 네. 지금 의사협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왜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문제를 내놨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즉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의대생 늘리는 것은 정해놓고 협의를 하자 그러면 이건 되지 않을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면서 공공의료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사태를 보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방에 있어서의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공공의료가 거의 중환자들한테는 쓸 수가 없었다는 병상이 없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접근 자체가 투자가 없는 이런 의대생 증원만 가지고서는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